정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대장입니다. 정부가 7월 29일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겠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겠다. 과연 분양가 상한제가 무엇이고 또 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 더 낮아지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29일 본격 부활. 자, 이게 이제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있죠. 이게 이제 뭐냐면 이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 택지를 정부가 LH라든지 아니면은 서울 같으면 SH, 서울 도시개발공사, 경기도는 경기도 도시개발공사, 각 어떤 정부 차원의 공기업들이 있죠. 그런 공기업들이 대부분 임대주택을 짓는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우리 국민을 위해서 주거 공급을 위해서 공기업이 필요한 거죠. 건설사들이. 근데 이제 공공택지는 신규 땅을 조성을 해서 공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상한제, 자 얼마 어떤 이상으로는 못해. 이게 큰 어떤 그 이익관계에 있어서 누가 불평불만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분양받는 분들은 좋아하고 또 이 택지 조성을 해서 정부가 바로 민간 건설사에 팔아서 진행을 하는 게 이제 민간 택지가 될 수가 있고 또 LH라든지 같이 또 진행을 하면 공공 택지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공공이 택지를 조성을 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민간 택지는 뭐냐? 바로 민간 택지는 뭐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 재건축입니다. 재건축. 이 지금 재건축 단지들이 분양가를 상한제를 둔다. 사실상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하지 않아도 이 허그라고 있죠. HUG, 허그. 자, 허그가 뭐의 약자입니까? 야, 이게 이제 주택 도시 보증 공사, 주도보, 듣도보, 듣지도 보지도 못한 주도보. 이게 이제 뭐의 약자냐면 코리아 하우징 앤 얼번. 어번 아닙니다. 얼번입니다. 개런티. GUARANTE, 개런티 코퍼레이션. 한국 하우징, 그러니까 집 짓고 도시 개런티 보증 회사. 하여튼 집 짓는데 보증을 서준다. 주택도시 보증회사. 우리가 집담대출이나 이런 걸 받을 때도 은행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승인을 사실상 안 해주면 그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지만 않았을 뿐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는 어느 정도는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권의 아크로 리버파크나 이런 데가 평당 1억 가는데 어떻습니까? 평당 5천만 원 이하로 대부분 진행이 되죠. 개포 주공도 그렇고요. 예, 평균 분양가 5천만 원 정도, 반포도 4,900만 원대, 700만 원대 이렇게 다 진행이 됐었어요. 시세의 절반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받지 않았을 때도. 그런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 더 낮추겠다는 얘기예요. 자, 청약을 받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을 수가 있겠죠. 근데 반면에 조합원, 건설사 좋지 않죠. 왜? 이 조합원이라는 거는 일반 분양가를 될 수 있으면 높게 분양을 해서 이 사업비, 분양가가 사업비로 되잖아요. 그 사업비를 가지고 조합원들 아파트도 짓고 또 이주비도 주고, 이주비를 먼저 주는 거지만 그 대출 받아서 아니면 시공사에서 준다거나. 근데 이 분양가가 낮아지면은 조합원 분담금 돈을 더 내야 된다거나 이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사업 진행을 안 하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당연히 누구나 자기 이익이 가는 쪽으로 좋아하겠지만 이게 사실상 정부에서 이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 말 그대로 사유재산을 갖다가 이렇게 해도 되느냐. 물론 이제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있는 거지만 과도하다는 어떤 불만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예. 자, 코로나19 여파로 본격 시행이 3개월 미뤄져. 원래는 4월 29일 날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예 조합들이 모여서 찬반 결정도 하고 투표도 하고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예 안 되지 않냐. 그래서 3개월 연장시켜야죠. 그래서 7월 29일로 간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7월 29일부터 부활한다.
지난 28일 서울의 주요 재개발 재건축 조합들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부랴부랴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을 했다. 29일부터 상한제 적용을 하면 일반 분양가가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부랴부랴 신청을 했답니다. 그 단지들이 이제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9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주택시장 과열 정부는 지난해 11월 대상 지역 지정을 통해 4년 7개월 만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실질적으로 부활시켰다. 작년에 이제 계속 아파트 가격이 오르니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해야겠다. 왜? 정부 입장은 그렇습니다. 분양가가 높으니까 주변의 어떤 시세를 끌어올린다. 근데 강남권이나 이 서울의 웬만한권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맞지 않은 얘기예요. 명분을 내세우는 거죠. 근데 일부 지역은 그런 지역도 있어요. 일부 지역은 기존에 구옥들만 있고 개발 이슈가 없는 지역은 새 아파트가 들어서서 서울의 변두리 주변에 있죠. 이 강남 3, 4구나 뭐 마용성의 외의 지역들은 그런 지역은 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가 있고 개발 호재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안 오르다가 새 아파트가 딱 들어서서 갑자기 30평대가 10억 하니까 주변에 구옥들도 올라온 거. 그거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이 중시권에는 지금 거의 주변 시세 강남권 같은 경우도 절반 시세 정도 분양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맞지 않은 얘기라는 거죠. 지역에 따라서 약간 다르다. 애초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고 4월 29일부터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바이러스를 북한에서 뭐라고 부르더라? 북한 말은 참 재밌더랬죠. 예. 바로 이 코로나를 갖다가 뭐 비루스가 뭐 러시아식 발음이라고 하던데 비루스라고 하기도 하고 또 뭐 돌려감기? 인플루엔자를 뭐 돌려감기라고 그러고 참 재밌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는 신규 분양 아파트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주택 분양 시 택지비와 건축비와 건설사의 책정 이유를 보탠 분양가를 선정한 뒤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게 한 제도다. 상한제 적용 지역의 분양가 아파트는 지방자치단체 분양가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 2005년부터 공공택지 내 전용 면적 원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그러니까 33, 4평형 이하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상한제가 이듬해 이어 2006년 2월부터는 공공택지 내 모든 주택으로 적용 대상이 늘었다. 그러니까 뭐 큰 면적, 중대형도 대상이 됐다. 민간택지 적용은 2007년 9월이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2015년 4월 기준을 대폭 완화한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사실상 중단됐다가 최근 몇 년간 주택 시행 과열 양상을 보이자 다시 확대. 자, 2015년 4월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자, 통합당 먼저 통합당 어떻습니까? 부동산 정책 이런 정책이 어딨냐? 민주당을 압박하니까 민주당에서는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없어서 니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둘이 서로 니 탓합니다. 누구 탓입니까? 누구 탓이에요? 네. 댓글로 누구 탓인지 한번 여러분들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영어로 그 주택도시보증공사 영어 썼는데 거기에 대한 댓글은 다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 유학파라든지 지금 현재 해외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댓글 차단. 서울 경기 322개 동에서 적용을 하고 분양가 하락 한쪽에서는 분양가 하락 기대를 한다. 여기는 이제 청약 받으신 분들, 가점 높은 분들 좋아하겠죠. 공급 감소 우려 공존. 여기는 이제 재건축을 진행하는 단지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조합원들, 여기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자, 이번에 부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서울 18개구,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서대문, 중구, 광진구, 강서구, 노원구, 동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309개 동과 경기 3개시, 광명, 하남, 과천 13개 동 등 총 322개 동이다. 동 단위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그때 지정을 했죠.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면서 현재 허그의 분양보증서 발급 과정에서 고분양가 심사를 통해 정하는 가격보다 일반 분양가가 5 내지 10%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자, 이제 여기가 지금 또 핵심 내용이 나오는데 전날 입주자 모집 공고를 어제 신청한 서울 주요 조합은 야, 이게 이제 핵심 단지들이 나옵니다. 서초구 반포동의 신반포 15차 재건축, 레미안 온펜스타스, 서초구 신반포 3차 다 여기 이제 반포 한강변화 가까운 쪽에 있는 데죠. 경남 재건축, 레미안 온벨릭, 고속터미널 건너편 쪽이죠. 다
강동구 둔촌 주거 참 여기가 말이 많았습니다. 조합에서는 한 평당 3,500~600만 원 하자. 허그에서는 뭐 2,900 얼마, 3천만 원 미만. 여기 조합들끼리 많이 싸웠죠. 그때 일단은 내놓고 보자 이거였던 것 같아요. 자, 양천구 신월 4구역 재건축, 은평구 수생 6구역. 자, 은평구 수생 6구역, 7구역, 증산 2구역 뜨겁습니다. 청약을 앞두고 있으신 분들. 증산 2구역 같은 경우도 1,900 평당 1,992만 원인가? 2천만 원이 조금 안 됩니다. 근데 울며 겨자 먹기로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을 한 겁니다. 예. 지금 안 하면 안 되겠다는 심리가 있었죠. 자, 이들 중에 일부 현장은 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해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조합 의견이 충분히 모이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서를 접수해 승인 여부가 불확실하다. 이 중에서는 승인 여부가 불확실한 단지가 있다는 겁니다. 결과를 봐야겠죠. 자, 부동산 업계에서는 과도한 분양가 통제로 허그의 고분양가 심사 때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분양가가 책정되면 향후 공급 위축이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2007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된 이후 서울에서 2년간 공급 물량이 반토막 수준으로 감소한 바 있다. 이때가 아마 노무현 정부 때인가 그럴 겁니다. 그때도 엄청나게 부동산이 폭등해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2007년에 도입을 한 거죠. 그 이후에 서울에서는 2년간 공급이 반토막 났다. 자, 이것도 여야의 입장이 다릅니다. 여당이었죠. 민주당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 거다. 통합당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서 이렇기 때문에 조합들이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물량이 줄어들어서 그 이후에 쭉 떨어지다가 박근혜 정부 때 그래서 너무 미분양도 많이 나오고 건설 경기가 죽어서 내수 경기가 문제가 있어서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면서 이렇게 끌어올린 거다. 그런데 지금 참여정부에서 주택임대사업자를 전국 권장해서 바로 투자자들 많이 끌어모으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규제를 심하게 해서 돈들을 갖다가 그냥 갈 장소를 정해줘 가면서 니네가 올린 거 아니냐. 서로 양쪽 주장은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재건축 초중기 단계인 사업장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사업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 공급 감소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서울 송파구에 여기 또 유명한 그 재건축 단지들이 있죠. 신천동의 미성 크로버 아파트, 이 통합 재건축 조합과 진주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일찌감치 선분양을 포기하고 후분양 방침을 확장한 바 있다. 그러니까 아예 후분양을 해버리겠다. 얼마 전에도 이제 선분양을 피해서 후분양을 하려고 하니까 후분양도 규제를 하려고 또 정부에서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동산은 통과 제리입니다. 한쪽에서는 도망가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쫓아가고 누가 톰이고 누가 제리입니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이 되면 사실상 여러분들이 모두가 조합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돈이 그만큼 더 들어가는데 누가 사업의 진행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거는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아주 현실적인 얘기예요. 뭐라고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내 돈이 분담금이 1억만 들어가도 될 거 예를 들어서 2억이 들어간다 뭐 이렇다고 한다면 그 1억을 어디서 만들어내겠습니까? 예, 그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결국에 그러면은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 재건축, 재개발 풀어주지 않으면 과연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이 공공재건축이라는 걸 꺼내 들었는데 이 임대주택 공공재건축이 뭡니까? 용적률을 높여줘서 많이 짓게 한 다음에 그 절반을 50%를 임대주택 짓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강남을 비롯해서 마용성이나 이런 좀 고가의 아파트가 있는 지역들은 임대 아파트 정말 싫어하죠. 네, 그 진행이 또 안 되는 거고. 뭐가 맞는 걸까요? 예. 자, 아무튼 지금 이런 흐름을 아시고 여러분들께서 과연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라든지 또 재건축 사실 분들 또 재건축 주변에 있는 거주하시는 아파트나 빌라에 거주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지금 부동산의 흐름을 알고서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의견을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고민 이메일이나 문자로 주시면 또 취합을 해서 좋은 내용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